마켓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전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가 네, 하면 11시 한 6분, 7분경에는 반짝 강보합으로 전환됐다가 현재 또다시 2005포인트대 약세 장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다소 보합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기자분들의 리포트를 보니까 북한발 리스크가 지수를 흔들었다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들 보면 꼭 그런 건가 하는 의문도 이 시점에서는 듭니다. 네,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장 초반에 환율이 1,100원을 넘어서는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그 현선물에서의 그 매도 공세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불과 1시간 정도 만에 150억이 넘는 그런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었던 그 흐름이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좀 패닉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이제 현상까지도 벌어졌었는데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그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북한발 리스크라는 그 측면을 당연히 좀 이 대입을 시켜 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 과정 속에서 다음 주까지 북한에서 어떤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가져봐야지 되겠고요.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시장 흐름에 있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일 뿐이지 이 지수를 하락 쪽으로 바꿀 만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 가지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이제 지수 하락의 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의 그 얘기거리가 나왔었던 대목인데 가장 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FTSE에서의 그 리밸런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 측면입니다. 이게 3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는 그 부분인데 그 3월 15일 날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그 리밸런싱을 위한 좀 매도할 종목에 대해서 바스켓식으로 좀 매도한 것이지 않느냐. 특히 코스닥 시장 속에서 그 종목별로 메릴 린치 창구를 통해서 대규모의 매물이 장 초반에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이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이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판단이고요. 대신에 오늘 장중에 급락이 나왔었던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현 시점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그 매수 기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난달서부터 유입되어 왔었던 외국인들의 자금들 이게 아마도 이제 중국 쪽으로 추정이 되는데 중국계 자금이 밑에서 물량을 다시 받아내면서 위쪽으로 끌어올린 그 측면으로 좀 해석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은 심리적 불안 요인에 의해서 좀 변동성은 당분간 장중 변동성은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의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무게 중심을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매매에 좀 이용을 하셔야지 되는 그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 가지셔야지 되겠습니다. 역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전장 흔들린 게 북한발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말하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FTSE 지수 관련 그 리밸런싱 관련된 이슈가 또 시장에 함께 작용을 하지 않았나. 속보를 내놓는 분들도 참 힘든 시장일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말씀을 들어보면 지수 흔들리는 것이 오히려 향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들었는데요. 괜찮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기조 자체에 있어서는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 북한발 리스크 요인이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어떤 이제 악재성 소식들이 중간중간에 불거져 나오게 될 테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 측면을 항상 좀 감안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수 조정 흐름이 연출될 때 물량을 좀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생각을 가져주셔야지 되겠고요. 지금 위치에서 좀 최악의 상황을 좀 한번 가정을 해본다라면은 현재 지수가 2,000포인트 윗선으로 올려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거래소가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000에서 한 단계 좀 위쪽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발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다시 한번 출렁거림이 그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상승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그 최하단선이 대략 1960포인트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0이나 70포인트 요 정도 구간을 붕괴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예. 만약에 그 위치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분명히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해지는 건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도 지수가 장중에는 크게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많이 따라잡았고요. 거래 대금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습니다. 코스닥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차피 550포인트를 돌파하기 이전에 한 번 정도의 조정 흐름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서부터 코스닥 지수의 그 음봉 기조가 좀 발생되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예. 오늘 장중에 출렁거림이 상당히 좀 크게 연출이 됐었는데 뭐 장중 한때 지수가 마이너스 11포인트 수준까지도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울고 싶던 차에 좀 뺨맞은 격이다라고 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져봐야지 되겠고요. 다만 지금 위치에서 지수가 코스닥 시장도 지수가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셔야지 됩니다. 유동성 자체가 워낙 좀 풍부한 상태에서 개별 종목별 장세 흐름이 활발하게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기간 내에 550포인트를 돌파하기는 다소 좀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지금 위치에서는 어떤 이제 매물들을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일종의 기간 조정 양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단기 매매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네.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550을 넘기 위한 조정 정도로 현재 상황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어떻게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갤럭시 S4 관련해서도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함께 좀 전략을 함께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대형주와 중소형주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렇게 생각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요일 날에 여러 가지 이제 금통위에서의 금리 결정도 있고 네. 만기일도 있고 여기에 갤럭시 S4 발표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기일과 관련해서는 이 프로그램 상에서의 약간의 좀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유입된 그런 프로그램 물량이 6천억이 넘게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아무래도 좀 매물화되지 않겠는가. 대신에 외국인을 통해서 유입됐었던 수량들은 롤오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바라봐야지 되겠는데 지수 자체가 좀 꽁꽁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 지수가 장중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이 겁먹은 그런 물량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이 매물화되면서 그 물량을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소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결국에는 만기일 이후 시점에서는 거래소 쪽에서 힘이 실릴 가능성이 꽤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예. 해서 일단 주 초반, 주 중반까지는 만기일까지는 가급적이면 중소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만기일 이후 시점에서는 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대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주간의 전략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공감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